네, 안녕하세요. 전시관까지 그 관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상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천수 진의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상관, 견관, 최난변, 관유, 가견, 불가견, 이렇게 해서, 자, 상관이 관을 보았을 때, 관을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그 판단하는 것이다. 관에는 관에는 관을 봐도 되는 경우, 가견, 불가견, 관을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니 딱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본원문이죠. 본원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임철초 씨가 설명을 했는데, 그 임철초 씨의 설명 중에서 이제 설하고 씨가 이것을 좀 설하고 씨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설하고 씨 해설을 보면은, 자, 상관이 뭐냐? 상관이 뭡니까? 자, 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상관은 정화가 상관이죠. 병화는 식신이고, 그 절, 훔친다는 얘기죠. 절, 명주지 원신, 명주의, 그러니까 일간의 원신을 훔치는 것이니 기, 비양선, 이미 그 양선한 것은 아니다. 좋고 착하다, 그런 뜻. 이건 이제 뭐냐 그러면은, 양선이라는 것은 그 기륭으로 따졌을 때 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귀기, 손상하다, 그런 뜻이죠. 일간의 귀기, 여기서 일간이나 명주나 전부 똑같은 거죠. 일간의 귀기를 손상하는 것이니 경, 바로 사종횡 그랬습니다. 이게 사자는 무슨 의미? 사량할 때 그 방자하다는 뜻입니다. 방자하다. 흔히 이 방자하다는 말을 적천수에서 언제 많이 사용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간이 비겁이나 인수가 많았을 때 이 사령하다 해서 이 방자하다,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간의 귀기를 손상시켜서 바로 방자함이 종횡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사방에 그 방자함이 드러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연수 그러나 뭐뭐 하기만 하면은 여기에서 가우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말을 잘 몰거나 소를 잘 모는 거 원하는 방향으로 잘 모는 거 그러니까 이 양선하지 않지만은 잘 다스리면은 이 영화 발월 영화 이것은 꽃뿌리 영 꽃뿌리 화자죠. 꽃 화자죠. 그러니까 영화 그 꽃이 발월하다. 꽃이 피어서 아주 화려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들 주총명 명주가 총명하다.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 다스려지면은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만약 견관지 불과 관을 보아서 안 되면은 수치 반드시 다가가다 그런 뜻이죠. 원국에 다가가서 권형은 그 음양이나 좌우나 강약 뭐 이런 것들의 균형이 잘 맞는 거, 그 균형이 잘 맞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을 보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상관이 와서 관을 극제하기 때문에 이 관의 극제를 잘 가어해가지고 어우해가지고 그 균형을 잘 맞도록 해야 된다. 기간 그 사이의 작용이 종종 부동 각가지가 부동하다. 같은 것이 없다. 각가지가 모두 다르다. 그래서 불가집 일 하나에 집착하여선 안 된다. 그렇게 논평을 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상관용인 만약에 이것은 어떤 그런 뜻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하니까 이 유는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관용인이라면은 혹은 상관용제라면은 혹은 상관용겁이라면은 혹은 상관용상이라면은 혹은 상관용관이라면은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다르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착하면은 안 된다. 왜? 각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상관용인격이라든지 상관용제격이라든지 상관용겁격이라든지 상관용상격이라든지 상관용광격이라든지 이렇게 각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상관 어느 하나만 집착하지 마라. 왜? 가견도 있고 불가견도 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만약 상관용제, 만약 상관용제격인데 일주가 왕하다. 그러면은 상관 역시 왕하니까 만약 상관용제인데 일주가 왕하면은 상관 또한 왕하다 그거지. 이 상관은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일단 자, 간목이라고 했을 때 일간이 월령이 5월인 경우 이때 상관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월령이 5월이면은 이 상관 역시 왕하죠. 근데 일주가 왕하단 말입니다. 이 상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마땅히 재를 써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상관용제격인데 일주가 왕하면은 상관 또한 왕하니 마땅히 재성을 쓴다. 재성이 있으면은 상관용제격이다. 마땅히 재성을 쓰게 된다. 그런 얘기죠. 비겁, 만약에 비겁이 있으면은 관을 보아도 된다. 관을 보아도 된다. 비겁이 없고 인수가 있으면은 관을 보면은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비겁이 있을 경우에 관을 보게 되면은 비겁을 억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가 왕한 경우에 관을 봐도 되는데 만약에 인수가 있으면 관을 보면 안 된다. 왜 안 되죠? 자, 인수는 상관을 극하죠. 그런데다가 또 관인상생을 해가지고 오히려 강왕한 일간이 더욱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 이런 주약 일주가 약하면은 상관이 왕하니 의당 인을 용해야 하는데 이럴 때 가경관 이런 때는 자 일주가 약하면은 상관이 왕에서 의당 인을 용해야 되는데 인을 용하려면은 인을 살려주는 인의 입장에서 비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인을 생해주는 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을 보는 것은 좋은데 불가견재, 재를 보면은 안 된다. 왜? 재는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일주가 약한데 상관이 왕하다. 이런 경우에 인수가 없으면은 의당 비겁을 용해야 된다. 자, 당연한 얘기가 되죠. 일주가 양한데 상관이 왕하다 그러면 일주를 자 방조해 줘야 되죠. 만약에 인수가 있어도 일주를 도울 수 있는데 인수가 없다 그러면은 비겁을 써서 일주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희견 겁인 겁이나 인을 보면은 기뻐하는데 기견 재관을 보면은 싫어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주가 왕한데 재관이 없다. 그러면은 의당 상관을 용해야 된다. 일주가 왕하면은 자, 일이 많아지는 재가 있거나 아니면 일주를 제어하는 관이 있어야 되는데 재관이 없다. 그러면은 의당 상관을 써야 된다. 상관이 있다면은. 그럼 이런 경우에 희견재상. 자, 재가 오면은 상관생재하죠. 상관이 온다 그래도 그 일주이 설하는 기운을 더 북돋아 주죠. 그러니까 재와 상관을 보는 것은 좋아하는데 관과 인을 보는 것은 싫어한다. 왜 그럴까요? 자, 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약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강한 것을 치면은 강한 것이 더욱 강해진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일주가 사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가 방자해지기 때문에 관을 보면 안 되고 인을 보면은 상관을 억제하죠. 상관의 기능이 감퇴하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안 된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일주가 왕한 경우에 이 경우에 비겁이 많다고 하면은 죄성이 쇠하게 된다. 일주가 왕한 경우는 인수가 있건 비겁과 인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비겁이 많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재성이 쇠하게 된다. 그렇죠? 재성이 있으면은 군겁쟁재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재성이 쇠하게 된다. 그 다음에 상관이 경하면은 마땅히 관을 써야 된다. 왜? 상관이 관을 극제할 힘이 없고 그러면 관은 힘이 있어서 나를 극제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을 써야 된다. 이 경우에는 자, 재관을 보면은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재를 보아도 좋고 관을 보아도 관을 방조하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재관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견 상인, 상인을 보면은 싫어한다. 왜? 상은 상관이 관성을 제어하기 때문에, 극제하기 때문에 관성이 더욱 약해지고, 인성은 관성을 설하기 때문에 역시 관성이 약해진다. 그래서 상인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명리학에서는 이게 거의 속담처럼 쓰이는데, 상관, 경관, 위하, 백단이다. 상관이 관을 보면은 그 화가 온통 그 화다. 백단이다. 온통이다. 온통 화일 뿐이다. 상관이 관을 보면 그렇게 안 좋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쭉 설명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거 제일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 여섯 개의 경우로서 나중에 다음 시간부터 실제 사주를 들면서 쭉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한 얘기지만은 중복되더라도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경관. 자, 여기 일단 상관격이라면 뭐라고 그랬죠? 일주가 예를 들어서 간목일 때 5월이다. 그러면 그때를 보고 상관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상관격을 전제로 해서 일주가 쇠약하다. 일주가 쇠약하면은, 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 내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를 도와주는 비겁을 써서 방신을 한다. 만약에 인수를 써서 방생하면 내 자식인 상관이 손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가 쇠약할 경우에는 비겁을 써서 방신을 하되, 견관, 관을 보면은 비겁이 수극, 극을 받기 때문에 소위 유화라. 그래서 화가 있다. 근데 만약 국중에 유인, 인수가 있으면은 견관, 관을 보는 것은 부단 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단 무화, 2차 유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관경관이 반드시 상관경관이 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상관이 인수를 용했는데, 상관이 인수를 용하는데 국내에 재성이 없으면은 인수가 손상되지 않죠. 그래서 운행이 인왕해서 신왕하는 그런 고향으로 가면은 미유 불형기자야. 기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두 귀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운행이 제왕 상왕치향이면은, 자, 인수를 썼는데 제왕하거나 상왕한 그러한 계절이면은, 마을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하고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형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빈천하지 않은 자가 미육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관용체. 자, 상관이 재성을 용했는데 재성이 득기, 재성이 그 기운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 재성이 기운을 얻었다 하면은 재성이 방조하거나 상관이 재성을 돕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운에서 제왕 상왕하는 그런 마을로 가서 이런 마을을 만나면은 불부기자 미유, 부기하지 않은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운행이 인왕 거방하게 되면은 그런 땅으로 가면은, 자, 빈핍하지 않은 자가 없다. 왜 그러냐? 겁왕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비급쟁제가 되고, 인왕하면은 상관을 제어해서 상관을 극제해서 재성이 그 득기하는 수단을 없애게 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좋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용겁, 상관이 겁제를 용했을 때, 상관이 겁제를 용했을 때 운에서 인이 왕한 경우를 만나면은 반드시 귀하다. 자, 앞에서 설명했죠. 상관이 관을 용했는데 운행이 재가 왕한 쪽으로 가면은 반드시 부하다. 그럼 인을 만났을 때는 그 귀하고 재를 만났을 때는 부하다.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상관이 상을 용했는데, 상관이 상관을 용했는데 운에서 재성이나 상관을 만나면은 부하고도 귀하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불과 관에는 고비가 있고 고기양과 비천함이 있고, 재는 후박이 있을 뿐 부하고 박 얇은 거, 돛탑고 얇은 게 있을 뿐, 이니 의세추지 마땅히 자세하게 추론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상관격에 대해서 본원문과 설하고 선생이 설명한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원문을 보면서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 상관 용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냐 상관 용인부터네요. 상관 용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6가지인가 5가지인가 될 겁니다. 그 사주를 직접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